여자라는 존재는 참으로 신비한 생물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마음을 완전히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결국은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마음속 어두움은 일상 속 사소한 순간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쌀 가게를 직접 운영하며 새벽마다 논기를 끌어 배달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남편 흉을 보거나 자식 흉을 보는 여자를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할까? 왜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족을 스스로 깎아내릴까? 오늘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느낀 끄는 할 마음이 닦아 여자들의 특징 8가지를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괜히 마음 다칠 리도 속을 일도 줄어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서 겪고 배운 인생의 이치해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자를 오래 지켜보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아내, 이제 좋은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입만 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흉을 보는 여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자식 시래기 하기까지 아무렇지 않게 바뀌어서 늘어놓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직접 쌀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마다 농기를 걸을 배달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남편 흉을 보거나 자식 흉을 보는 여자를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할까? 왜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족을 스스로 깎아내릴까? 가족은 원래 가장 든든한 편이자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자기 입으로 허물어버리는 여자들은 결국 스스로 외롭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흥담을 아이들 앞에서 늘어놓으면 아이 마음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사라집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쿠식이다라고 흉을 보면 결국 자기 뿌리까지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남편의 동료에게 우리 집 사람은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그 남편의 체면은 땅에 떨어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영아, 가족 흉을 밖에서 보는 여자는 언젠가 네 흉도 보게 된다. 그런 여자와는 멀리하라. 그 말은 평생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여자들 가운데 가족 이야기를 끌어 끊임없이 흐듣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제 험나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가족의 흉을 절대 보지 않는 여자들은 끝까지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험담하는 여자는 사실 자신의 불만을 감추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면서 순간의 위안을 넣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여자는 다른 누구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설업 시절에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가족이나 동료를 험담하는 여자와는 깊게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비웃는 여자가 어떻게 그레체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여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노력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향해서 따뜻한 얼굴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 가족을 욕하는 여자.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로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칼끝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므로 남편 흉을 이웃에게 털어놓는 여자. 자식의 창피한 이야기를 웃으며 떠드는 여자. 부모의 부담을 불평하는 여자를 보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또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흉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여자는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중히 이야기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는 세상 어디서든 믿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험담하는 여자는 결국 자기 새까지 무너뜨리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바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입에 담는 여자들이죠.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거래처를 찾아다니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약속 시간을 잘못 전한다든지 소리를 이미 보냈다고 했는데 도착하지 않는다든지 전화를 했다는데 정작 기록이 없다든지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2번, 3번 반복되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거짓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금방 잊히지만 그 습관이 쌓이면 결국 큰 불신을 낳습니다. 젊은 시절 쌀 가게에서 그의 장부를 직접 쓰며 배운 게 있습니다. 쌀 한 대라도 틀리면 신뢰가 무너지고 그 손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장부가 곧 신용이었고 신용이 곧 제3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과 기록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자들은 그 무서움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갔다, 전철이 늦어져서 지각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은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맛을 보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 편한 대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여자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현대건설을 세우고 큰 프로젝트를 맡을 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반드시 도와주겠다던 여자가 정작 중요한 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와 놀러 갔다는 겁니다. 그 순간 깨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구나.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여자들은 결국 주변 모두에게 외면당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몸이 안 좋다면 올라가고 늦잠을 자놓고 지하철 타들하고 귀찮은 이 약속을 흐리게 만들고 이런 사소한 거짓이 모여서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신뢰도 절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여자와는 깊게 이합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차갑게 보일지 몰라도 신뢰 없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믿을 만한 여자는 달랐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솔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런 여자와는 언제든 안심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솔직함과 꾸준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거짓말이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지는 돈 앞에서 번색을 드러내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돈에 들을 패진 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결국 돈 앞에서 번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교양이고 점잖아 보이던 여자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부터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쌀 가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잔돈을 슬쩍 챙기거나 쌀 대수를 속여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벌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참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양아, 돈에 들어온 사람은 맘도 더럽다. 그런 여자는 멀리 해야 한다. 그 말은 평생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여직원은 택시비를 실제보다 더 청구하거나 개인적인 물건 영수증을 회사 비용에 섞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돈을 속이는 여자는 반드시 큰 돈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건수를 세우고 큰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여자들은 언제나 돈에 대해 설치했습니다. 자신이 부담의 일목은 확실히 내고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설치하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런 여자는 오히려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계산적이 되고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만 이익을 챙기려는 여자는 끝까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돈은 그울과 같습니다.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돈에 집착하고 속이는 사람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다룹니다. 남편에게는 생활비를 속이고 친구와는 더 치페이에서 조금이라도 덜 내려가고 남이 사준다고 하면 가장 비싼 것을 시킵니다. 이런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돈은 정직하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제 이름을 지키는 길이고 현대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작은 돈을 가볍게 보는 여자는 결국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가 나올 때 태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잔돈이 틀려도 모른 척하는 여자. 남이 계산할 때만 비싼 음식을 고르는 여자. 델치페이를 하면서도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 끝까지 따지는 여자. 이런 모습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을 수 있는 여자는 다릅니다. 돈을 정직하게 다루고 자신이 받은 만큼 반드시 갚으며 힘들 때는 솔직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여자는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여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남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이제 입이 가벼운 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아 올려야 하지만 단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그 무게를 모른 채 남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립니다.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 대형 공사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전략을 극비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흘려버렸습니다. 여기서만 하는 얘긴데라면 잡담처럼 내뱉은 한마디가 결국 상대방 귀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한 번의 가벼운 입놀림으로 우리는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입이 가벼운 여자의 문제는 아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냥 이야기 나눈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그냥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과 사업을 성돌이 재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 절작을 극비리에 논의했는데 어떤 여자가 여기만의 얘기지만 하며 다른 지지자에게 흘린 겁니다. 그 순간 상대 진영까지 소문이 퍼졌고 결국 우리는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얘기의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농담처럼 말했을 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그 한마디가 수십 명의 노력을 흐뭇하게 만든 겁니다. 입이 가벼운 여자의 특징은 이야기할 때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남의 비밀을 틀어놓으면서 묘하게 즐거워 보입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비밀도 똑같이 새어나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여자는 남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제가 중시한 것도 이 의미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문제 회사의 사장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여자는 끝까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입이 가벼운 여자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무심코 흘린 말이 결국 회사를 위험에 바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벽에 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속삭임이라도 언젠가 누군가는 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입이 가벼운 여자에게는 날씨 이야기나 안부 정도만 나누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비밀을 맡기면 반드시 언젠가 흘러나갑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여자는 신뢰를 깨뜨리지만 또 다른 문제는 충고를 들을 줄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제는 직접을 받으면 하부터 내는 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성장 여부는 지적을 받았을 때 드러납니다. 어떤 여자는 잘못을 지적받으면 오히려 감사함이 고쳐나가지만 어떤 여자는 즉시 화부터 내고 변명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평생 현장에서 사람을 보며 이 차이를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 쌀가게에서 장구를 쓰다가 계산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이 주영아 이건 다시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 덕분에 저는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배웠고 나중에 현대건설을 일구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큰 현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얼굴빛부터 변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지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지적해준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절대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진짜 뛰어난 여자는 달랐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태도 하나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크게 성장해 갔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지적을 받으면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른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영아,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네 잘못을 지적해준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고맙게 여겨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지적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세우기 위한 발판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경험은 평생 저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지적을 듣고 얼굴이 굳는 여자는 절대 오래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지적을 듣고 감사할 줄 아는 여자야말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핑계만 대는 여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여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대로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잡는 여자는 시간이 갈수록 신뢰를 쌓고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그러운 지적을 받을 때의 반응으로 결정된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변명만 들은 놓는 여자는 결국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여자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화내는 여자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무서운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불안만 심어주는 여자입니다. 이제 불안을 퍼뜨리는 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함께 있는데도 괜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극정해주는 듯 보이지만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으면 마음 한쪽이 찜찜해집니다. 이런 불안을 퍼뜨리는 여자는 곁에 두기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큰 공사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주영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은행에서 이번 계약을 탐탁지 않게 본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말은 친절한 것 같지만 듣고 나면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여자의 문제는 본인은 오히려 나는 극정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상대를 극정하는 사람이라면 불안만 심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도움을 함께 제시합니다. 불안을 키우는 말만 던지고 대책은 없는 여자는 결국 상대의 기운을 빼앗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현대건설을 일구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많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이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회사가 이미 손을 쓴 것 같습니다. 하며 근거 없는 말로 동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 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걱정을 말하려면 방법도 함께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문일 뿐이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걱정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늘 문제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영아, 장사가 힘들면 새벽에 일찍 나가 손님을 더 만나봐라. 돈이 부족하면 그 의뢰체에 가서 솔직히 형편을 얘기해라. 이런 조언은 불안을 없애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불안만 키우는 마른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불안을 버테리는 여자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순순히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 되면 겉으론 좋아보어도 속으로는 힘들거리려라면 물을 끼얹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순간 기품이 반감되고 마음속에 괜히 의심이 자리 잡습니다. 저는 평생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격해둘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는지 아니면 안정을 주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심어주는 여자는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인생도 결국 믿음과 에너지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여자는 희망을 줍니다.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반드시 해결책을 같이 찾습니다. 그런 여자와 함께할 때 비로소 어려운 일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불안을 버테리는 여자도 위험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여자입니다. 이제 약자를 괴롭히는 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상사나 손님에게 깍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부하 직원이나 젊은에게는 무례하게 대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숨에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던 시절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 늘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만 앞에서는 공손한데 현장 노동자에게는 반말을 하고 함부로 지시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직접이나 힘으로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는 누구 앞에서도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자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여자는 결코 진정한 품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한 여직원이 청소 아줌마에게 짜증을 내며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일을 똑바로 하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결코 큰일을 맡을 수 없겠구나.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또다시 고개를 숙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늘 같은 말버릇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던 늘 같은 태도로 존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격해서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여자는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대하는 법이라는 것을요. 현대건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의 은행가나 고위 인사 앞에서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의 인부, 식당의 종업은 운전기사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 여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 차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여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여자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공손하고 약자에게는 거칠고 무례합니다. 이런 두 얼굴은 결국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곧 본모습을 알게 되고 그 여자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힘은 약자를 돕는 데 써야 한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여자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인광고라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식당에서 점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기사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꼭 살펴봤습니다. 그 작은 순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여자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과 뒤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이제 이 중적인 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떤 여자는 앞에서는 다정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중적인 여자와는 절대로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척했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일을 대충 하거나 심지어 남의 흔담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니 결국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적인 여자의 특징은 모든 행동이 계산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뜬 모습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지 따져보고 그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은 친절하지만 내일은 차갑고 지금은 웃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금세의 등을 돌립니다. 이런 여자를 곁에 두면 늘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쌀 가게를 운영하며 이런 경우는 일찍 배웠습니다. 어떤 여자는 가게에서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외상도 잘 갚겠다고 했지만 돌았으면 다른 가게에서 우리 흉을 보거나 외상값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급과 속이 다른 태도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여자는 앞과 뒤가 똑같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낯선 사람 앞에서도 늘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시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이나 밖이나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일관성이 있었기에 평생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이중적인 사람을 가려나는 눈이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프로젝트일수록 계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뢰는 절대로 연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겨지고 맙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급과 속이 다른 여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 진짜 품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 유형의 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뢰를 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유형의 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험담하고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며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비밀을 가볍게 얘기고 지적을 받으면 화를 내고 만나는 이들에게 불안을 심고 약자를 괴롭히며 앞과 뒤에서 조언여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여자와 오래 갈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뢰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존경하고 신뢰던 여자들은 모두 정반되었습니다. 가족을 가장 소중히 이야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을 정직하게 다루고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고 지책을 괴물받아들이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힘없는 일을 전중하며 앞과 뒤가 한결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배웠습니다. 큰 프로젝터든 작은 글이든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함께 땀을 잇는 사람들의 진심이 쌓여야 큰 배를 띄울 수 있고 큰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제가 현대를 세우고 조선서를 만들며 세계와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행가들에게, 해외 파트너들에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작은 신뢰가 모여 결국 큰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무너지고 신뢰가 있는 관계는 어떤 어려움도 버텨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이 8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을 가진 여자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 반드의 특징을 가진 여자를 만난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여러분 자신도 그런 여자를 만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결국 큰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배운 결론은 단순합니다.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고 신뢰는 결국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신뢰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서든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